얘들아, 변이, 그러니까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 그지?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나방의 날개 색깔로 볼까? 나방의 날개 색깔. 나방의 날개가 똑같은 한 종류의 나방인데, 날개 색깔이 하얀 아이도 있고, 노란색인 아이도 있고, 날개 색깔이 검은색인 아이도 있고, 그러니까 날개 색깔에 대해서 되게 다양하게 여러 개를 가지고 있는 거. 즉, 그걸 우리는 변이가 다양하다, 변이가 있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고. 개체가 가지고 있는 그 형질의 차이, 개체가 가지고 있는 형질의 차이를 변이라고 하니까. 근데 그 변이의 원인이 우리가 어저께 설명했던 것처럼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 개체가 가지는 형질의 차이를 그걸 우린 변이라고 하고, 형질 쉽게 말하면 표현형, 뭐 A형, B형, A, B형, O형 같은 거. 그래서 이런 걸 표현형이라고 하는데 형질의 차이인데 그 원인이 자 뭐가 있었다 어저께 설명한 것처럼 원인 뭐에 의해서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으로 원인이 그지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으로 엄마 아빠가 A형이고 그리고 B형이고 그지 A형 B형인데 O형이 태어날 수도 있잖아. 그래서 이건 돌연변이가 아니라 가능한 조합이야.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 또는 여러분이 이제 학년이 올라가면서 배우긴 하겠지만 유성생식에 의한 조합으로 생길 수도 있고 진짜 근본적으로 돌연변이에 의해서 변이가 생길 수 있어. 선생님 그러면 돌연변이는 진짜 무엇을 돌연변이라고 하나요? 라고 하면 원래 핵 속에 세포의 핵 속에 뭘 갖고 있어? DNA라고 하는 유전 정보를 갖고 있어. 세포마다 다 핵 있고 그 핵 속에 이렇게 있는 야 이럴 땐 이렇게 저럴 땐 저렇게 라고 하는 정보가 정해져 있어. 그게 이중 나성 구조의 DNA상에 이렇게 실려져 있거든. DNA 내 유전 정보는 DNA 뭐 이렇게 유전 정보가 실려져 있어. 근데 그 실려져 있는 정보가 딱 정해져 있는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정해져 있는 정보가 있어. 이걸 염기라고 해. 염기. 나중에 이제 염기라고 하여 A, T, G, C 딱 이 네 종류만 출현되어 있거든. 선생님 도대체 염기가 뭐고 ATGC가 도대체 뭐예요? 이거를 디테일하게 지금 알 필요까지는 없는데 너네가 이해할 수 있게끔 선생님 설명해주면 어떤 거냐면 저 염기가 너네 그 알파벳 어디부터 어디까지 몇 개 있어? A부터 Z까지 26개 있죠? A부터 Z까지 26개 있는데 너네가 외워야 할 단어는 몇 개 있어? 엄청 많지. 짜증나게 중학교 올라가기 전에 이것만 외우면 된다며. 근데 내 중2 올라가니까 또 외워야 된대. 중3 올라가니까 또 외워야 된대. 고등학교 올라가니까 또 외워야 된대. 토익 하려면 또 외워야 된대. 엄청 많아. 알파벳은 기본적인 시그널의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26개밖에 없는데 얘를 이렇게 조합시키냐 얘를 이렇게 조합시키냐 얘를 이렇게 조합시키냐에 따라서 요것 뜻이 다 다르잖아. 그치? 뜻이 다 다르잖아. 맞지? 즉, 염기라고 하는 것도 이 DNA상에 놓여져 있는 게 저 ATGC라고 하는 알파벳 단어처럼 딱 4개밖에 없어. 오케이? 4개밖에 없는데 제가 요렇게 있는 거라. 오케이? 또는 요렇게 있는 거라. 돼요? 3개씩 순서대로 읽을 건데 얘를 3개씩 이렇게 순서대로 읽고 얘를 3개씩 이렇게 순서대로 읽는 거에 의해서 단어 뜻이 만들어지거든. 이해되겠어? A, T, G, C 딱 4종류밖에 출현이 안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써져 있고 또 다른 사람은 이렇게 써져 있고 돼요? 그러면 이 3개 덩어리씩이 단어 뜻처럼 뭔가 지정하는 아미노산이 있어. 이해돼요? 마치 이 알파벳 기호에 의해서 만들어내는 것처럼 알파벳은 A부터 Z까지 26개나 있지만 얘는 꼴랑 해봤자 4개의 단어들밖에 없지만 그들이 어떠한 순서대로 배열되어 있느냐에 따라서 뭘 어떻게 만들어라, 뭘 어떻게 해라 라고 하는 정보를 담아두고 있는 거야. 여기 핵 속에. 되겠어? 오케이? 그걸 우리는 DNA의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의미한다 이렇게 표현하거든. 돼요? DNA의 염기 서열이 유전 정보를 의미한다라고 표현해. 근데 간혹 가다가 엄마들한테 혼날 때 있지 않나? 언제? 선생님 너네들
나는 개인적으로 숯불갈비를 좋아해요. 그러니까 숯불갈비 알아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지금은 이제 귀찮아져서 내가 구워서 먹는 건 좀 귀찮아. 그러니까 구워서 나오는 걸 좋아하는데 근데 여러분만한 나이 때는 아빠나 엄마가 딱 캠핑장 가갖고 구워주는 거 좋아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제 막 먹으면 구워가지고 구워서 나오는 걸 먹으려고 치면 되게 막 살이 좀 많이 있으면 좋은데 사이드는 영판 그죠? 불을 너무 세게 받아가지고 타잖아요. 근데 또 그게 또 맛있어. 맛있어. 그러면 이제 뭔가를 먹으러 치면 엄마가 아빠가 탄 거 먹지 말라고 막 혼내잖아요. 그래서 막 또 다정한 아빠분 같은 경우는 막 열심히 잘라준다고 탄 부분은 최대한 자르고 그리고 이제 먹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도 하긴 하던데 그지? 근데 탄 게 좀 바삭바삭한 거가 있어. 근데 탄물질을 많이 먹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유가 뭐가 있냐면 저 돌연변이 설명하려고 하는 거야. 탄물질을 먹게 되면 이 탄물질이 화학물질인데 화학물질 비유를 하자면 화학물질인데 여러분의 저 DNA에 있는 염기 A나 T나 G나 C 이것도 다 화학물질이야. 뭐 탄소나 질소라고 하는 원소들로 결합된 이런 화학물질이거든. 그런 화학물질들과 입체 구조가 되게 비슷해. 탄물질들이. 그래서 타였던 물질들을 여러분이 이제 먹어서 섭취를 해서 여러분 인체에 소화가 안 된 상태로 돌아다니고 있으면 걔네가 여러분의 세포에서 세포 분열을 통해서 또 세포를 만들어낼 때 이제 세포도 세포 분열을 통해 또 세포를 만들어내야 할 때 이 세포로부터 정보를 그대로 카피해서 얘가 가지고 있던 정보를 똑같이 핵에 담아둔 채로 계속 세포 분열을 할 거 아니야. 우리가 첫 시간 때 배운 것처럼. 세포가 너무 덩치가 커지면 물질 교환이 비효과적이니까. 그지? 덩치가 커지려 치면 정보를 복제한 다음에 또 세포, 핵 속에 핵 들어가 있고, 핵 들어가 있고, 이렇게 해서 계속 분열할 거잖아. 그지? 근데 그렇게 분열을 하고자 할 때 이 DNA에 있는 정보를 그대로 똑같이 카피를 해야 하는데, 그대로 카피해서 똑같이 ATTTTT 이렇게 정보가 배열된 것처럼 그대로 배치가 돼 있어야 될 건데, 이 아데닌하고 이 탄물질이 입체 구조가 되게 비슷해서 탄물질이 대신 들어가고 TTTTTT 이렇게 배열돼서 카피가 돼. 돼요? 그러면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정보에 이 ATT라고 하는 순서대로가 어떤 특정 아미노산을 지정을 하는 형태였었는데 오케이? 근데 그게 지정이 되지 못하고 그냥 정보가 패스가 돼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뭘 만들어라 라고 하는 내 원래의 이 유전 정보의 명령어가 오케이? 제대로 발현이 안 되는 거지. 오케이? 그걸 우리는 염기서열의 변화, 다른 말로 돌연변이라고 해요. 여러분이 엄청나게 많은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됐다거나 또는 방사능에 방사능 피폭됐다 이런 표현 하잖아. 뭐 원자핵 발전 붕괴돼가지고. 네, 그러게 되면 그런 에너지원들이 내가 원래 핵 속에 세포의 핵 속에 가지고 있던 그 염기의 서열을 변화시켜. 원래 들어가야 될 위치에 다른 물질이 들어간다거나 그럼 이 염기 배열이 순서가 바뀌겠잖아. 오케이? 그래서 나타나는 걸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어떤 형질이 표현이 돼야 되는데 그렇게 표현되지 못하는 걸 그걸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야. 되겠어요? 오케이? 그래서 돌연변이는 그래서 형질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돌연변이가 있는데 돌연변이는 뭐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염기서열의 변화. 염기서열의 변화 때문에 나타날 수 있다. 됐죠? 여러분이 막 탄물질 많이 먹었다거나 또는 자외선에 오랫동안 노출됐다거나 그지? 방사능에 피폭됐다거나 여러 가지. 그러니까 선크림 여름에도 여름만 바르는 게 아니라 봄, 여름, 가을 늘 바르라고 하는 이유가 그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황인종들은 좀 덜 그래. 백인종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피부가 깝이 얇아요. 근데 이제 백인종들이 조금 그 약간 구릿빛 피부를 조금 선호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걔네를 막 태닝 하잖아. 막 해변 비치 가고 막 일부러 태우잖아. 오케이? 근데 우리는 그럴 필요까지도 없고, 그지? 근데 이제 어떤 경우가 있냐면 이 피부에 의해서 자외선이 오랫동안 노출되게 되면 선크림 안 바르게 되면 이게 피부가 이제 뭐 누구지?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난다. 그 기아 선수 중에 양현종 아나? 양현종은 지금 나이가 한 40대 꽤 드셨잖아요. 근데 피부가 되게 좋아요. 야구 선수 치고는 엄청. 거의 하얀색으로 도색할 만큼 선크림을 엄청 바르시고 20대 때부터도 계속 그렇게 이제 운동을 했기 때문에 근데 선크림 하나도 안 바른 혹시 이효리 아나? 이효리는 좀
얼굴 이쁘잖아, 가수. 근데 이쁜데 자기가 가장 후회하는 것 자체가 평일에 그냥 돌아다닐 때 이제 막 촬영할 때는 다른 사람들이 메이크업을 많이 해주니까 선크림도 있고 자외선 차단도 많이 바르고 이렇게 했었을 건데 평일에 혼자 돌아다닐 때는 이 선크림의 퍽퍽한 느낌이지. 발릴 때 약간 기름지잖아. 그게 싫어서 안 바르고 그냥 내추럴하게 너무 많이 돌아다니니까 막 기미랑 비립종이랑 이게 많이 생긴 거야. 그래서 그렇게 관리를 안 한 게 후회된다라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비립종이나 이런 얘네들이 좀 심해지면 그 외국 애들 백인들 같은 경우에 자외선 차단을 안 할 경우 이런 식의 이제 피부암, 그러니까 암 밑에, 그러니까 세포가 막 돌연변이가 생겨서 계속 막 세포 분열이 막 조절되지 못하고 막 세포 분열이 늘어나 있는 게 종양이나 암이거든. 그런 식이 생길 수 있는 거거든. 돼요. 그래서 돌연변이를 염기서열의 변화를 설명해 주려다가 그렇게 염기서열의 변화가 자연적으로도 조금씩 생겨. 자연적으로도 조금씩 우리 인체에서 생겨. 근데 여러 돌연변이 유발 원인들에 여러분이 오랫동안 노출되는 경우에는 더 자연스럽게 빨리 많이 생길 수 있겠지. 그지? 자, 그래서 이런 식의 판물질들이나 이런 것들이 이제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유전 정보를 변화시키는데 이제 원인이 될 수 있더라. 설명해줬어요, 돌연변이. 오케이. 근데 이제 내가 돌연변이를 설명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그럼 무조건 돌연변이가 나타나는 게 무조건 안 좋은 거겠네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오케이. 돌연변이라고 하는 건 무조건 부정적인 거, 안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누구 입장에서는 오히려 돌연변이가 안 좋은 게 아닌 게 있냐면, 자, 제가 뭘 설명할 거냐, 항생제랑 세균을 설명할 거야. 혹시 페니실린이라고 들어봤어? 페니실린? 푸른 곰팡이 안 들어봤구나. 약간 들어본 것 같아? 읽은 것 같지? 어서 배운 것 같아. 좋아, 아주 좋아. 자, 페니실린이라고 하는 게 누구냐면, 뭐냐면, 자, 우리가 오늘 또 생물의 5개 분류체계도 배울 수도 있어. 여러분, 세균하고 곰팡이가 똑같을까 다를까? 세균이랑 곰팡이. 왠지 우리 입장에서 눈에 안 보이는 아이들이고 왠지 우리랑 가깝진 않기 때문에 똑같은 지위일 것 같은데 세균은 세균이고 곰팡이는 곰팡이야. 둘은 달라. 세균은 세균이고 곰팡이는 곰팡이야. 왜냐면 이제 곰팡이는 조금 생물학적으로 들어가면 조금 진화된 형태의 세포로 되어 있고 세균은 진화되진 않은 세포로 되어 있어. 세균은. 오케이? 그래서 자, 누가 이 페니실린이라는 이제 원래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플레밍이라는 과학자야. 이 과학자가 대학원 조수였어. 대학원 조수. 그래서 얘의 목적은 연구의 목적으로 세균을 빨리빨리 많이 배양시키는 게 목적이었어. 그래서 세균 배양 배지에다가 세균 배양 배지에 세균아 너 잘 자라라 하고서 막 이렇게 세균 양분들을 막 동화를 해주고 세균이 잘 자랄 수 있게끔 봐야 돼. 저 배지 하나가 거의 1억 원이야. 저 배지 하나가 예를 들자면 되게 비싼 배지야 하나가. 그래서 세균아 너 빨리빨리 많이 잘 자라야 돼. 왜냐면 내가 지금 논문 발표해야 되거든. 그래서 막 만들려고 이렇게 세균 배양 배지에다 넣어놨는데 헐, 얘가 오염이 된 거야. 어떤 쉐기가 들어와가지고 곰팡이가 이렇게 껴버리니까, 오케이? 푸른 곰팡이가 이렇게 껴있으니까 마치 결계를 이은 것처럼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는,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세균이 잘 자라. 근데 마치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 푸른 곰팡이 이 새끼가 뭔가를 칙 뿌려가지고 세균을 못 자라게 하는 것 마냥 딱 원래 전체적으로 푸른 곰팡이들이 전체적으로 세균이 다 배양이 됐었어야 되는데 얘네가 배양되지 못하고 빨간색 부분으로만 세균들이 자라고, 파란색이 지금 곰팡이가 낀 부분이거든. 곰팡이가 껴있는 부분으로는 퇴 한 것처럼 세균이 못 자라다 있더라는 거야. 그래서 이 세균 배양 배지가 오염이 됐네. 망했네. 나 교수님한테 겁나 또 혼나겠네 하고 끝나버렸으면 이 페니실린이라는 세균을 제거하는 항생제가 개발되지 못했을 거야. 얘는 세균을 제거시킬 수 있는 세균 제거 항생제야. 세균을 제거시킬 수 있는 항생제. 오케이? 근데 이제 그 플레밍이라는 과학자가 막 이렇게 관찰해봤어. 누구 입장에서 도대체 세균만 자라라고 놔둔 배지인데
곰팡이라고 하는 놈이 딱 끼어서 푸른 곰팡이라는 놈이 딱 끼고 난 다음에 마치 푸른 곰팡이 주변으로는 얘가 촥촥촥 뭘 뿌려가지고 야 세균 너 꺼져. 왜? 없어져. 한 것처럼 결계를 이룬 것처럼 막 되어 있으니 뭔가 새로 생각을 해보고 입장을 바꿔 생각해보면 이 곰팡이로부터 세균아 너 들어오지 마라 너 접근하지 마라 라고 하는 물질을 분비를 시키는 뭐 그런 게 있는 거 아닌가. 막 곰팡이가 막 촥촥촥촥 스프레이 뿌린 것처럼 세균을 제거시키는 뭔가 물질을 뿌리나 보다 분비를 하나 보다 라고 연구를 하고 싶었던 거야. 원래 자기 연구 주제가 이게 아니었는데. 근데 그러면 그거 뿌리면 곰팡이가 다시 생기는 거 아니에요? 곰팡이가 생긴다. 곰팡이는 늘어나겠지. 근데 이제 우리 입장에서는 세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의 병원을 일으키는 거니까 세균을 효과적으로 죽일 수 있겠잖아. 이렇게 축축 세균만 죽이면. 세균이라고 하는 놈 다르고 곰팡이라는 놈 다른데, 그러니까 곰팡이를 제거하는 억제제도 또 다시 만들어야 될 거고. 근데 곰팡이는 곰팡이지만 일단은 세균 입장에서 세균 이 새끼를 죽이고 싶은데 뭔가 곰팡이가 이런 엄청난 무기를 갖고 있는 것 같은 거야. 왜? 곰팡이 주변엔 세균이 안 끼니까. 곰팡이가 칙칙칙 세균을 죽이는 뭔가 물질을 만들어서 뿌리는 것 같은 거야. 그런 게 있나? 진짜 곰팡이가 만들 수 있나? 궁금해서 막 연구를 해봤더니 대체나 이 곰팡이가 이 푸른 곰팡이가 그런 물질을 만들어서 분비를 하더라고. 푸른 곰팡이가 어떤 걸 만드냐면 이거 최초 항생제 얘가 뭐냐면 세균의 구조를 이해하면 조금 더 수월해. 세균의 구조. 세균은 우리 세포벽 있다고 배웠지. 형태를 외형을 유지해주는 세포망 말고도 제일 바깥쪽에 세포벽이 있더라. 누구? 식물은 라고 배웠잖아. 그치? 근데 식물만 그런 형태를 유지하는 세포벽을 갖고 있는 게 아니야. 보니까 세균도 자신의 세포가 이렇게 있으면 자신의 세포가 이렇게 있잖아. 이렇게. 그러면 세포막이 있고 세포벽, 형태를 유지하기 위한 세포벽이 있더라고. 근데 식물이 가지고 있는 세포벽하고 좀 달라. 식물은 탄수화물 계열의 세포벽이야. 식물의 세포벽은 탄수화물 계열의 세포벽이야. 탄수화물. 여러분 식이섬유라고 들어봤지? 식이섬유. 엄마들이 야채 많이 먹어야 돼. 고기만 먹지 말고 너 똥 잘 싸려면 야채 많이 먹어라. 이렇게 표현하는 게 그지? 야채 안에 그 식물 안에 이 세포벽에 식이섬유라고 하는 탄수화물을 많이 갖고 있어. 그게 셀룰로스야. 얘가 식물은 우리 동물의 소화기관 안에서 소화가 잘 안 돼. 셀룰로스는 동물의 소화기관 안에서 소화가 안 돼. 그래서 그냥 실가닥처럼 이렇게 존재해서 나의 그 똥찌꺼기를 긁어 모아다가 변을 잘 쌓을 수 있도록 도와주는 거야. 야채가 그래서 중요한 게 그거야. 듣고 있어? 오케이? 근데 식물의 세포벽 성분은 셀룰로스라는 화학물질로 되어 있고, 근데 세균도 세포벽을 가지고 있는데 얘는 화학적인 성분이 탄수화물하고 단백질 둘 다로 이루어져서 이름이 펩티도글리칸이야. 펩티도글리칸. 나와 뒤쪽에서 나오니까 설명해 주는 거야. 한 번 더 나올 거니까. 근데 이 펩티도글리칸이라고 하는 성분으로 세균들이 이루어졌고, 세균도 자신의 유전 정보들이 이렇게 있어. 자신의 DNA들이 핵은 따로 없지만 이렇게 있어. 그럴 때 이 곰팡이라고 하는 물질이, 곰팡이라는 얘가 어떤 걸 만드는, 마치 표창처럼 칙칙칙 뭘 뿌리내죠. 걔가 이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적 성분만 끊어주는 가위를 촥촥촥 뿌려다니더라고. 오케이?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세포 벽성분을 끊어내주는 물질을 막 분비를 해. 그래서 이 세포벽이 완성이 안 되는 거야. 세균의 세포벽이. 그러면 세균의 형태를 유지해줘야 하도록 세포벽이 꼭 필요한데, 하나의 세균이 새끼 세균을 낳았어. 또 새끼 세균을 낳았어. 그러면 제대로 자기 바깥의 세포벽이라는 게 완성이 되어야, 오케이? 완성이 돼야 세균의 개체수가 늘어나는 거잖아. 그지? 근데 푸른 곰팡이가 뿌려준 저 펩티도글리칸을 제거해주는 항생제, 펩티도글리칸을 합성하지 못하도록 해주는 항생제, 그 물질이 어디서 분비된다고? 곰팡이에서 분비된 그 물질들이 여기로 구멍을 뚫는 거야. 합성되지 못하도록, 펩티도글리칸이 완성되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세균이 하나가 두 개가 네 개로 못 늘어나는 거야. 이해돼요?
오케이? 즉 저런 물질을 곰팡이가 만들어서 분비를 하던데 오케이? 그걸 푸른 곰팡이로부터 추출해서 얻어낸 게 뭐가 되는 거다? 최초의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세균의 증식을 억제시키는 항생제였더라 라고요. 오케이? 그게 페니실린이야. 어디서부터 추출했다? 곰팡이. 그러니까 입장 바꿔서 생각을 한번 해본 거지. 아, 곰팡이가 세균을 억제시키는 물질을 만드는구나. 됐죠? 오케이. 자, 그럼 봐봐. 세균도 꽤 오랫동안 저렇게 항생제가 있는 환경에, 그러니까 막 이제 세균을 죽이려고 우리가 막 저런 페니실린 같은 약물을 먹었어. 그지? 그러면 페니실린이 있는 환경에 세균들이 그냥 그대로 있어버리면 세균이 늘어나지 못하겠죠. 그죠? 근데 자연스럽게 세균들도 막 빨리빨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엄청나게 빨리 카피하고 하다 보니까 얘도 자연으로 획득한 게 있어. 뭐 돌연변이. 오케이? 그래서 자연으로 뭘 획득하게 됐냐면, 자, 여기까지는 이해되시려 방금. 자연으로 뭘 획득하게 됐냐면 어찌저찌 하다 보니까 온리 내가 원래 가지고 있던 나의 원래 펩티도글리칸이라는 배열이 있겠지. 세균 입장에서도. 그지? 세균 입장에서도 원래 자신의 세포 벽을 유지시키게 하는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적 성분이 있었을 건데, 근데 아주 자연스럽게 그 펩티도글리칸을 만들게 하는 자신의 유전 정보가 원래 있었을 건데, 얘가 세균이 빨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빨리 자신의 유전 정보를 복제하고 되게 일을 빨리빨리 진행하다 보면 원래 펩티도글리칸하고 좀 다른, 원래의 세포 벽 성분하고 좀 다른 슈퍼 펩티도글리칸을 만들 수도 있는 거야. 얘가 막 빨리빨리 뭔가 자신의 유전 정보를 카피하고 하다 보면 자기도 진화가 되는 거지, 나름대로. 오케이? 그래서 이 처음에 펩티도글리칸하고는 좀 다른 화학적 성분의 펩티도글리칸을 만들게 될 수 있는 정보를 가질 수도 있어. 돼요? 오케이? 오케이? 그러면 기존에 있었던 이 항생제, 페니실린이라는 항생제로 얘가 제거가 될 수 있을까? 안 되는 거지. 돼요? 오케이? 그러니까 모든 항생제가, 그러니까 한 종류의 페니실린이 모든 세균을 다 제거하는 건 아니야. 오케이? 어떤 세균은 슈퍼펩티도글리칸 같은 걸 가지고 있는 세균들 같은 경우는, 그지? 기존에 있었던 페니실린으로 자신의 펩티도글리칸이 공격당한다거나 제거가 되지는 못해. 돌연변이가 일어나서 슈퍼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 조성으로 바뀌게 되면. 됐죠? 됐죠? 그러니까 돌연변이라고 하는, 아까 방금 돌연변이가 생긴 거잖아. 누구 입장에서? 세균 입장에서는 막 자신의 정보를 빨리 카피하다 보니 원래의 펩티도글리칸하고는 좀 다른 펩티도글리칸을 만들게 된 거잖아. 그치? 그랬더니 이제 자기는 살아남을 수 있는 거잖아. 어떻게 보면. 됐죠? 오케이? 이렇게 염기 서열의 변화를 통해 돌연변이가 생기는데, 돌연변이가 무조건 항상 부정적인 건 아니더라라고 하는 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 되겠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이고 유전병 같은 것들만 돌연변이라고 얘기하는 것 같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아니야. 돌연변이가 이런 미생물 세계에서는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오케이?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설명할 거냐면 여기를 좀 먼저 설명해 줄게. 46쪽 한번 봐봐. 변이와 생물 다양성과의 관계. 자, 생물은 다양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 그지? 다양한 환경에 오랫동안 노출되어 있어. 그리고 그 환경은 끊임없이 변해. 아까 방금과 같은 세균과 같은 환경으로 생각해보자. 세균과 같은 환경. 그러니까 만약 푸른 곰팡이라고 하는 놈이 들어오지 않았다면, 그지? 푸른 곰팡이라는 놈이 막 접종돼가지고 곰팡이가 들어와가지고 야, 너 꺼져! 라고 하는 일을 없었다면 세균은 그 많은 양분이 있었던 영양대지에서 자기 새끼들 많이 낳고 계속 자라날 수 있었을 거야. 근데 갑자기 곰팡이가 뿅 들어오니까 곰팡이 놈들이 페니실린을 분비해서 야, 꺼져! 축축축! 하니까 이제 자기가 공격을 많이 당하고 그 주변에 있는 세균들은 많이 못 자란 거죠. 이렇게 끊임없이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모든 생물들은. 근데 그 모든 생물들이 끊임없는 환경 변화에 노출되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그지? 거기에 살아남는 애들이, 그지? 그러니까 그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었던 얘네들이 살아남겠죠. 오케이? 예를 들어서 자, 봐봐. 여기 봐봐. 너네 맨체스터 지방을 하나.
예전에 박지성이 유명했을 때는 축구 많이 떨렸거든. 메뉴 이렇게 하면서 많이 떨렸는데 자 산업혁명 이전하고 이후에 혹시 산업혁명이 뭔지 알아요? 산업혁명 막 공장 되게 많이 만들어진 거. 옛날에 거의 농업시대였는데 공장을 많이 만들어서 제조업을 막 많이 한 17세기, 18세기 영국부터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특정 나비의 특정 나방의 날개 색깔의 모습의 차이가 보여. 오케이? 그러니까 산업혁명 이전에는 특정 나방이 똑같이 하얀색 나방도 있었고 검은색 나방도 있고 나방의 날개 색깔이 검은색 나방도 있었어. 근데 산업혁명 이전에는 흰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아. 오케이? 근데 산업혁명 이후에 똑같은 그 나방인데 흰 나방하고 검은색 나방하고 비교했을 때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많네. 이게 왜 이런 차이가 뭘까? 과학자들이 궁금했던 거야. 똑같은 상황인데 다만 산업혁명 이전과 이후에 이렇게 완전히 달라질 거야. 형질의 차이가. 그지? 그러면 산업혁명 이후에는 검은색 나방을 더 많이 낳은 건가? 뭐 때문인 거지? 산업혁명 이전에는 흰 나방만 많았나? 왜 그런 거지? 환경적 차이가 있었던 거구나. 왜? 이 흰 나방하고 검은 나방이 어디에 주로 사냐면 나무가 이렇게 있어. 그럼 나무에 이렇게 하얗게 껴있는 게 있거든. 그게 뭐야? 지유류야. 지유류라고 하는 약간 큰 소나무에 하얗게 껴져 있는 그래서 하얗게 껴져 있는 거 안에 딱 몸을 보호하면서 이제 뭐 작은 피식자들, 포식자들로부터 피신하는 형태로 이렇게 있는데 저 지유류가 대기 오염의 지표생물이야. 대기가 조금이라도 이상 상황이 너무 많아서 오염이 되잖아. 그럼 걔가 시커멓게 죽어. 오케이. 그러니까 큰 우리 조경수가 이제 가로수, 여러분 주변에 있는 나무들 거기에 가로수들이 이렇게 있고 가로수에 지유류들이 이렇게 끼어서 존재하는데 그 지유류들이 생존해 있냐, 생존해 있지 않냐의 환경의 차이가 있었던 거지. 생각해볼까? 여러분 산업혁명을 많이 했어. 대기가 많이 오염이 됐을까? 오염되지 않았을까? 엄청 막 공장에서 막 되게 뭘 막 많이 틀어내고 막 엄청 막 뭘 많이 했겠지. 그러니까 공장에서 막 매연이 많이 만들어지니 매연에 특히 이산화황이 많거든. 오케이? 이산화황과 삼산화황 같은 이런 이산화황 같은 오염물질이 너무 많아. 근데 이 이산화황이 많으면 누가 많이 죽는다고? 지유류가 다이다이 죽는다고. 그럼 지유류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원래 지유류가 생존했을 땐 하얀 바탕이거든. 근데 지유류가 죽으면 검은색이야. 검은색. 돼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가로수에 지유류가 죽은 채로 검은색을 띠고 있었을 거고 거기에 은신하는 것처럼 보호색을 띠듯이 존재하는 저 나방들 중에 그지? 누구가 갑자기 검은색이 마치 이렇게 막 동면이 이렇게 팔바꿈 하는 것처럼 갑자기 검정색이 흰색이 된다거나 흰색이 검정색이 된다거나 바로 색깔을 바로 바꿀 수는 없잖아. 원래 내가 타고 태어난 날개 색깔이니까. 그치? 근데 이 전체적인 어떤 나방의 개체수들이 산업혁명 이후에 지류가 싹 다 시커멓게 껴져 있으니 원래 내가 타고 태어난 흰색이었던 애들은 어떠겠어? 흰색이야. 눈에 잘 튀지 않을까? 포식자의 눈에. 그치? 흰나방들은. 그죠? 흰나방들은 포식자의 눈에 잘 튈 거고. 그죠? 그리고 지유류 색깔이 검은색으로 됐는데 날개 색깔이 똑같이 검정이면 거의 비슷비슷한 색깔이니까 보호색 띄는 것 마냥 안 보일 거 아니야. 오케이? 우리 가랑잎벌레처럼 막 거의 자세히 보면 식물의 잎사귀랑 비슷하게 생긴 녹색 벌레들도 있잖아요. 걔네들은 포식자 눈에 안 튀잖아. 그런 식으로 색깔을 유지해서 포식자 눈에 안 튀니까 개체수가 오래 잘 유지되는 것처럼. 됐죠? 그러니까 환경이 달라지다 보니까 그지? 환경이 달라져서 산업혁명 이후에 이산화황이 많아졌고 지류가 대부분 죽어버렸고 그 달라진 환경에 내가 돌연변이를 바로 일으킬 수는 없지만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이런 형질 중 이런 검은색 나방이 훨씬 더 개체수가 늘어난 이유가 있더라. 그지? 그러니까 이런 달라진 환경 변화에 그때의 환경 변화에 잘 살아남는 형질을 가지고 있는 것이 오래 살아남아서 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주로 검은색 나방들이 포식자의 눈에 띄지 않을 거고 그러니까 그 검은색 나방들끼리 서로
결혼을 해서 또 새끼를 낳을 거고. 그죠? 그러면 검은색 나방에 자손이 낳을 수 있는 확률이 조금 더 많아지겠죠. 오케이? 그래서 이런 환경 변화에 검은색 나방의 개체수가 훨씬 더 많아지는 것. 근데 그 이전에 이 환경에서는 흰색 나방이 훨씬 더 지루가 하얗기 때문에 눈에 잘 튀지 않아서 흰 나방이 포식자의 눈에 튀지 않으니까 검은색 나방은 완전 눈에 잘 띄지 않아. 나 검정이에요 라고 이러고 있으니까. 그지? 그래서 포식자의 눈에 더 많이 튀어서 아웃이 많이 될 거니까 먹이 사냥을 통해서 제거가 많이 될 거니 살아남아 있는 생존에 유리한 그 환경에 그 환경 조건에 생존에 유리한 자 중요해 환경 변화가 있고 그 환경 변화 상황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환경 변화가 왔고 그때의 환경 변화에서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그 개체들이 계속 자손을 낳고 그죠? 자손을 낳고 그러면 자손을 낳다 보면 그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더 많이 살아남을 확률이 높죠. 그렇죠? 그래서 흐름에 따라 이 산업혁명 이후에는 검은색 나방의 개체 수가 늘어날 수 있는 확률이 많았겠죠. 그죠? 이걸 우리 뭐라 하냐면 자연선택되었다라고 한다. 자연선택. 이게 왜 자연이야? 그러니까 이런 흐름이 자연인 거야. 환경 변화에 생존에 유리한 그때 당시 환경 변화에 생존에 유리한 형질이 살아남게 되는 거. 자 어디다 써두냐면 얘들아 거기 46쪽 아래 자연선택이라고 나와 있거든. 거기 그 아래쪽 비어있는 공간에다가 요거만 써줘. 이렇게 긴 걸 다 써주기 힘드니 좀 파란색으로 쓴 거 있죠. 여러분 아마 다 이해했을 거야. 환경 변화가 왔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환경 변화가 왔고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고 그 살아남은 것들이 계속 자손을 낳고 오케이? 그래서 시간이 오랫동안 흘러서 그 형질로만 확정되는 거다. 그치? 그 형질 형태로 자연적으로 선택되더라. 그게 자연선택입니다. 자연선택. 오케이. 그래서 잠깐 쉬었다가 여러분 책에 있는 46쪽 아래에 해당하는 거 핀치, 불이 등등등 색깔을 좀 설명해 줄 거고 돌연변이라고 하는 거 염기서열제라는 거 꼭 기억하세요. 잠깐만 쉬었다가 또 종치면 바로 와서 제가 또 생물자연학을 설명드릴게요. 질문 있어요? 괜찮아요? 어렵진 않죠 오늘 한 거. 자, 방금까지 제가 자연선택설 설명드렸어요. 그죠? 주어지는 환경 변화가 항상 많이 오고요. 그 환경 변화에 그때 당시 살아남기 유리한 형질을 가진 개체가 살아남게 되고 또 그들이 계속 생식을 해서 그와 비슷한 유전자를 가지는 게 이제 자손수가 많아질 거고 그러다 보면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확인해 봤을 때 그 형질을 가진 자손이 많게 되더라라고 하는 걸 자연선택이라고 하고 이 자연선택의 흐름에 의해서 이제 완전히 종이 분화되기도 해. 예를 들자면 어떤 거냐면 자 봐봐 어디 부분이냐 문제 하나 이렇게 나와 있더라고. 여기 뒤쪽 문제 한번 가보자. 57쪽에 6번 한번 가볼까? 57쪽에 6번 57쪽 한번 봐봐. 57쪽 이런 식으로 자연선택설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한번 그림 봐봐. 자, 가 그림에서 본래 두 개의 산 사이에 나비들이 그지? 서로 다른 두 개 산에 흰색 나비들만 있었대. 그지? 흰색 나비들만 있었는데 자 지금 나처럼 갑자기 이쪽 왼쪽에 흰색 나비들만 있었던 데서 노란색이 생겼죠. 그죠? 그 다음에 나의 오른쪽처럼도 흰색 나비들만 있었던 곳에서 보라색 나비가 생겼어. 이거 뭐야? 우리 방금 배웠어. 원래 흰색밖에 없었는데 갑자기 생긴 거 맞아. 돌연변이야. 돌연변이. 이제 막 여러 염기서열 변화나 뭐 등등등에 의해 갑작스럽게 그냥 생긴 거야. 그지? 갑작스럽게 노란색 또는 갑작스럽게 보라색 색깔을 가지는 나비가 생겼어. 돌연변이가 생겼어. 가에서 나로 가는 과정에서 돌연변이가 생겼고 그리고 즉 그 나라고 하는 환경이 계속 유지가 됐을 때 이제 한참 시간이 지나서 봤더니 어때? 나라고 하는 그곳에 있는 노란색 나비들보다 그러니까 흰색 나비보다 왼쪽에 있는 흰색 나비보다 노란색 나비의 개체수가 훨씬 많아졌고 그죠? 다라고 하는 그림에서도 마찬가지로 보라색 나비들이 훨씬 더 많아졌어.
그러니까 생존에 살아남기 유리했었던 건 뭐였던 거야? 흰색하고 노란색 둘 중에서 노란색, 흰색하고 보라색 둘 중에서 보라색이었던 거지. 되겠어요? 그래서 생존에 유리한 얘네가 계속 살아남아서 결국 최종적으로 이 아예 노란색과 보라색 나비들로 확정이 돼버린 거지. 되겠어? 자, 그러면 거기 6번 문제 기억, 니은, 디귿 한번 같이 풀어보자. 기억 봐봐, 기억. 자, 바다로 분리된 두 집단에 각각 서로 다른 변이가 나타났다. 기억 맞아요? 틀려요? 지금 57.6번 하고 있어요. 57.6번. 지금 6번 같이 설명하는 거야. 자연선택 하면서. 기억 맞아요? 틀려요, 얘들아? 맞죠? 바다로 분리되어 있었던 두 지역이 가에서 나로 가면서 돌연변이 나타났잖아. 그리고 형질의 차이 있잖아. 노란색 색깔, 흰색 색깔, 그다음에 노란색뿐만 아니라 흰색하고 보라색 색깔. 그죠? 색깔의 차이가 있으니까 변이가 있죠. 나비 날개 색깔의 변이는 가가 나보다 다양하다. 맞아요? 다양하다. 가가 더 다양해? 아니야. 가는 흰색밖에 없잖아. 그지? 근데 나는 흰색하고 노란색. 그다음에 저기 나 같은 경우는 또 흰색하고 보라색도 있으니까 나가 훨씬 더 변이가 다양하지. 그지? 변이는 형질의 차이를 말해. 맞죠? 자, 그 다음 나에서 다로 될 때 A부터 C 중에 A, B, C 흰색, 노란색, 보라색 이렇게 A부터 C 중에 환경, 그 나에서 다의 환경에서 가장 적합한 특징을 가진 게 A다. 맞아요? 아니죠. B 또는 C죠. 그죠? 왜? 다는 다 노란색하고 보라색으로는 딱 고정이 돼버렸으니까. 맞죠? 그래서 이렇게 환경이 달라졌고 그 달라진 환경에 생존에 유리한 것들이 살아남아서 더 개체수가 늘어나는 형태들로 계속 생식을 하는 것. 그래서 한 방향으로 종이 확정되어 가는 것. 그걸 자연선택설과 종의 진화라고도 합니다. 되겠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고 가셔야 될 게 자연선택설 개념이라는 거. 그래서 오시면 다시 앞쪽으로 와봐요. 그럼 봐봐. 자, 이렇게 변이는 돌연변이처럼 자연스럽게 생길 수도 있고요. 그죠? 환경이 좀 다양해야지만 이렇게 달라진 환경에 적응한 다양한 형질들이 태어날 수 있는 확률이 높겠죠. 그죠? 그래서 잠깐만. 갑자기 기침이 나가서 목을 좀 잠재워봤어요. 자, 그래서 이제 두 번째 여러분이 깊이 배우고 가셔야 될 거. 자, 그렇다면 이렇게 환경 조건이 많으면 많을수록 다양할수록 형질의 차이를 갖는 개체들이 있을 확률이 더 낮나 높나? 더 훨씬 높겠죠. 환경이 다양해. 그치? 그래서 우리는 최대한 생물 다양성이 유지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오케이? 생물 다양성이. 왜냐면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되어야 되게 다양한 개체들, 다양한 생물들이 생존할 수 있을 거니까. 그러면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뭔지 한번 봐보자고. 생물 다양성이라는 개념이 아까 또 유전 정보도 배웠어. 자, 생물 다양성 세 가지가 있어요. 생물 다양성을 결정하는 요소는 세 가지. 첫 번째, 우리가 숲에서 보지 말고 하나하나의 나무에서 봅시다. 첫 번째, 여러분 책에서는 제일 작게 나오는 건데 유전자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이거 뭐죠, 선생님? 유전자 뭐였어, 얘들아? 유전자? 맞아요. DNA. 하나의 형질을 결정하는 DNA. 예를 들자면 우리 이제 표현형으로 따지면 A형이고 어저께 했던 거 표현형으로 따지면 A형이고 표현형으로 따지면 B형인데 그지? A라고 하는 거에도 A 유전자 두 개를 동시에 갖고 있는 A형도 있고 그죠? 또는 A 유전자와 O 유전자를 가지고 있어서 A형으로 나타나는 것도 있지. 그냥 보고 있어? 오케이. 오형끼리 만나면 오형밖에 못 나와. 맞아요. O형은 O형끼리 O형밖에 안 나는 거죠. 왜? 다 5판이니까. O형은 O형이 태어납니다. O형들만 이렇게 하나씩 만나서 자손이 태어나는데 싹 다 O형밖에 못 태어나죠. 됐죠? 오케이. 오. 자, 근데 이제 겉으로 보이는 A형하고 겉으로 보이는 B형 봤을 때 A고 A오고 B형은 BB고 B오. 이렇게 두 개가 있을 때 이런 경우 결혼을 하게 되면 다 AB형밖에 못 태어나겠지.
이렇게 결혼하면. 그치? 그러니까 또 이렇게 결혼하면 AB형만 태어날 거고 only 이렇게 결혼하면 A형도 태어나, AB형도 태어나, A형도 태어나, B형도 태어나, O형도 다 태어나잖아. 그치? 그치? 그러니까 유전자를 얘도 유전자야. O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야. B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고 O라고 하는 것도 유전자인데 이렇게 유전자를 다양하게 유지하고 가지고 있는 거가 그치? 훨씬 더 형질이 다양하게 나올 수 있는 확률이 높은 거 아니야? 맞지? 그치? 그래서 뭔가 하나의 형질에 대해서도 그런 유전자를 되게 다양하게 가지고 있어야 그치? 개체가 되게 다양하게 유지될 수 있겠지. 그죠? 오케이? 그래서 유전자 다양성 여러분 45쪽 봐봐. 45쪽 자, 세 번째 같은 종류 생물에서도 개체마다 생김새나 특징이 서로 다른 듯 비슷한 듯 이런데 이런 유전적 다양성은 개체마다 생물의 특징을 결정하는 유전자가 서로 다르기 때문이라. 유전자 다양성이 높다는 건 쉽게 말하면 혈액형을 결정해주는 유전자에 A 유전자도 있고 O 유전자도 있고 B 유전자도 있고 이렇게 다양하게 갖고 있어야 그치? 형질이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어야 변화된 환경에 적응하기 유리하겠지. 그치?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흰 나방만 흰색 나방에 해당하는 개체수만 있는 것보다 그치? 색깔이 검은색 나방을 결정해주는 색이 검정색인 걸 결정해주는 두 개 유전자를 같이 갖고 있었기 때문에 자연선택 산업혁명 이후에는 훨씬 더 검정색 나방만 잘 살 수 있었던 거고 그치? 산업혁명 이전에는 흰 나방만 잘 살 수 있었던 거고 일단 그 개체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거잖아. 오케이? 온리 한 종류의 색깔만 고정된 게 아니라 이런 유전자 나방의 색깔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많았기 때문에 나방의 색깔을 결정해주는 유전자가 많았기 때문에 다양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됐죠? 오케이. 자, 유전자 다양성도 생물이 다양하게끔 유지되기 위해서 되게 중요한 요인 중에 하나. 그 다음 두 번째. 자, 종 다양성. 종 다양성이 높아야 생물 다양성도 높다라고 합니다. 그럼 종이 뭐야? 종. 무엇을 종이라고 해? 얘는 한 개체 내에서의 한 형질을 결정하는 유전자고. 그죠? 자, 이 한 명 한 명은 개체지. 우리는 근데 사람이라는 종이잖아. 근데 사람이라는 종과 강아지, 개 똑같은 종인가? 그러진 않죠. 종이라고 하는 건 자연의 상태에서 교배해서 또 그 새끼가 생식 가능한 새끼를 스스로 낳을 수 있을 때 그걸 종이라고 해. 그래서 우리는 사람끼리만 교배를 하죠. 그죠? 개는 개끼리만, 고양이는 고양이끼리만 같은 종끼리만 생식이 가능한 거야. 오케이? 왜? 자연의 상태에서 생식 가능한 또 다른 자손을 낳을 수 있는 단위가 종이니까. 그러면 자 종들이 다 다양해야 특히 여러분 생각해봐. 자 예를 들어서 이제 메뚜기가 있어. 풀이 있고 메뚜기, 풀, 메뚜기, 개구리. 메뚜기가 개구리 먹나? 개구리가 메뚜기 먹지. 개구리. 그 다음에 뭐냐? 쥐랑 메뚜기랑 쥐랑 개구리랑 누가 이기지? 쥐가 개구리 먹나? 좀 애매한데 그냥 뱀 하자. 비암, 매 이렇게 이렇게 하나의 어떤 생태계 안에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고 요것만 있어. 오케이? 근데 그때 막 예를 들어서 이제 너무 작황이 좋지 못해서 메뚜기밖에 없었었는데 메뚜기가 먹을 수 있는 게 벼밖에 없는데 싹 다 벼가 싹 다 그냥 나가리가 돼버렸어. 풀이 하나도 없네. 메뚜기 굶어 죽네. 그럼 메뚜기가 굶어 죽으면 어떻게? 먹이 사슬을 따라 개구리도 뱀도 배도 다 굶어 죽겠지. 이렇게 얘가 먹을 수 있을 만한 게 서로 다양하지 않으면 그죠? 근데 우리 야산의 환경에서는 실제 이러진 않지. 왜? 방금 이와 같은 걸 뭐라 그래? 메뚜기, 풀, 먹고 먹히는 이 관계를 이렇게 표현한 걸 이걸 뭐라 그래? 먹이사슬이라고 해. 네, 먹이사슬. 근데 우리 자연의 환경에서는 먹이사슬이 이렇게 반조롭나? 아니지. 그지? 메뚜기만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 알고 있는 얘 친구들 뭐 있어? 여치, 뭐 있어? 방앗개비, 그지? 만약에 메뚜기가 사라졌어. 그렇다 하더라도 개구리가 여치 먹어도 되고 방앗개비 먹어도 되고, 그죠? 파리 먹어도 되고, 종이 다양하게 존재하면 여러 개를 다 먹어도 되잖아. 그지? 이렇게 종이 다양하도록 유지가 되어야지만 그 생물이 오랫동안 그 생태계가 유지가 잘 될 수 있겠지. 됐죠? 그래서 종 다양성이라고 하는 건
다양한 생물종이 유지될 수 있도록 하는 걸 말합니다. 됐죠? 자, 그럼 보세요. 시험 문제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조금 고급진 표현으로 뭐가 많이 나오냐면 여기 지금 이쪽 생태계 A라고 하는 군집이 있고 B라고 하는 군집이 있다라고 합시다. 군집이 조금 어렵게 표현되지만 어렵진 않아. 군집이라는 키워드 뭐냐? 개체군들의 집단이라고 해. 쉽게 여러분 생각하면 그냥 B라는 생태계, A라는 생태계 이렇게 생각하면 돼. 오케이? 근데 이제 A 생태계가 있고 B 생태계가 있는데 A 생태계하고 B 생태계에서 거의 동일하게 요렇게 생긴 나무, 요렇게 생긴 나무, 요렇게 생긴 나무라 요렇게 생긴 나무, 요렇게 생긴 나무, 요렇게 생긴 나무들이 있어. 총 9개 채수가 있죠. 그죠? 그래서 A종 나무, B종 나무, C종 나무 이렇게 뿅, 뿅, 뿅 이렇게 됐죠? 오케이? 근데 B라고 하는 군집은 총 9개 채수가 있긴 있는데 요렇코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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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다 요렇게 요렇게 있어. 총 9개 채수가 똑같이 있어. 자, 근데 둘 중에 종 다양성이 누가 좋나요? 누가 종 다양성이 높을까요? 라고 꼭 물어봅니다. A일까요? B일까요? 여기가 훨씬 더 많지 않아? A가 더 좋을까? B가 좋을까? 종이 더 많이. 종수는 요렇게로 똑같이 있는데 A종, B종, C종? 그렇죠. A종, B종, C종 다 똑같이 종수가 똑같이 있어도 균등도가 되게 중요해. 잘했어요. 균등도. 이 둘 중에 누가 더 좋은 생태계냐면 고루고루 있는 게 여러분도 봐봐. 이제 시험 볼 거잖아. 국어, 영어, 수학, 과학, 사회 다 시험 볼 거잖아. 근데 국영수는 100점이야. 생각만 해도 행복합니다. 국영수는 100점인데 과학 40점, 사회 40점 한쪽이 빈약하면 너무 평균을 깎아먹죠. 너무 최악이잖아요. 그죠? 그럼 안 되잖아요. 그죠? 고루 비슷하게 존재할수록 즉 이걸 종균등도라고 해요. 종균등도가 높아야 최종적으로 종 다양성이 좋은 거야. 근데 우선하는 건 종풍부도예요. 지금 종수는 똑같이 A, B, C 세 개 종 싹 다 있으니까 종풍부도는 동일했을 때, 자 거기 옆에다 한번 써줘봐. 44쪽 비어있는 공간 있죠? 종풍부도. 자, 제가 좀 여러분 보기 편하게 여기다 쓸게요. 종 다양성이 언제 좋냐면 좀 유식한 표현으로 여러분 고1 때도 써먹는 표현입니다. 종풍부도는 동일할 때 종균등도가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종풍부도는 동일할 때 종균등도가 높을수록 종 다양성이 높다. 종풍부도가 종수야. 종수. 친구 중에 종수 있지 않아요? 자, 종의 개수. 종의 수, 종풍부도가. 요즘은 종수라는 이름 많이 없는 것 같아. 선생님 또래 때는 종수가 많이 있었는데. 종수. 그죠? 종수가 똑같을 때, 그지? 종의 균등도, 고르기. 그죠? 여기는 3개, 여기도 3개, 여기도 3개로, 셋으로 동일하고, 이쪽은 한 종이 되게 우점해버렸잖아. 안 좋다고. 국어만 100점이고, 나머지 다 10점. 안 좋다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종 다양성이 높을수록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잘 되더라. 그 다음, 나머지는 쉽습니다. 자, 아무리 이렇게 종 다양성이 높게 또는 유전자 다양성이 많게 한다 하더라도 결론적으로 환경 조건이 되게 많이 다양하게 있어요. 열대 우림이든 아니면 사막이든 아니면 저기 맹그로브 숲이든 수경의 환경이든 그지? 아니면 초원이든 습지든 늪원이든 그지? 이런 환경이 되게 다양하게 있어야 생물 다양성이 유지가 잘 될 거 아니야. 생태계가 다양하게 존재해야지만 생물 다양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죠. 네. 생태계라는 건 환경. 그래서 첫 번째 여러분 45쪽. 자, 지금 44쪽 아래 생물이 살아가는 환경인 생태계 다양성의 정도를 말할 거고 지구의 열대우림이나 초원, 습원, 그지? 사막, 남극, 툰드라. 역시 여러분 TV 잘 안 보시죠? 극한 발사 봐요.
저기 뭐 저기 극지방 마라톤 뛴다고 막 지금 막 뭐 나오더라고. 한 몇 개월 전부터 했었더라고. 남극지방에 가서 마라톤 뛴다고. 지금 마라톤에 꽂혀가지고 기안84가 지금 난리도 아니에요. 아무튼 그래서 막 마라톤 뛰었는데 그 끝나지 않았나? 거의 극한84. 아무튼 막 그 기안84 아니야? 기안84가 마라톤 했잖아. 그 나 혼자 산다에서. 그지? 근데 거기 기안84는 뭐라 그러지? 자기가 꽂힌 대로 조금 사는 삶을 좀 살잖아. 근데 이제 마라톤 하다 보니까 막 러너스 하이라고 엄청 그 고통을 견디면서 뛰다 보면 그 오는 그 약간 도파민 중독 같은 게 있거든. 운동을 좋아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 근데 거기에 아주 꽂힌 것 같아. 그래서 마라톤을 여러 코스대로 다니는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을 짠 거야. 그래서 기안84가 주인공인 프로그램 이름인데 극한84야. 그래서 기안84가 마라톤을 뛰는데 여러 코스를 뛰는데 그 여러 코스 중에 최정점이 극지방 가서 마라톤 뛰는 거야 지금. 그래서 극지방 가서 마라톤 뛰는 북극인가 북극인 것 같아. 북극 쪽 가가지고 마라톤 뛰는 거를 지금 촬영하고 있더라고요. 촬영했고 이제 나오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도 너무 바빠가지고 그걸 보지 못했는데 참 그래 사람 하나로 프로그램이 저렇게 만들어지는구나라고 생각 들고 저게 참 근데 뭐 자기가 좋으면 자기가 태어나서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도 나쁜 삶은 아닌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들고 근데 너무 힘든 삶인데 저렇게 잘 살고 있어서 다행입니다. 아무튼 그런 것도 있어요. 극한84도 혹시 한번 봐보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래서 46쪽 우리는 거기 자 개념 빌드업 아래 있죠? 자 여러분 칸 채워보세요. 거의 다 했어. 오늘 진짜 해야 될 거. 개념 빌드업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류의 다양한 정도 어떤 지역에 살고 있는 생물 종수의 다양한 정도 그럼 무슨 다양성이겠어? 무슨 다양성? 셋 중에 환경이 다양한 거야 종수가 다른 거야 그치 종다양성 그치 제 친구 중에 종수 있어요 정수 김종수 종다양성 종의 수가 다양하다 그치 종다양성이다 뭐고요 자 그다음 두 번째 한 종류의 생물 사이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이 나타나는 것 두 글자 뭐라고 해? 그래 변이 형질의 차이 변이 키가 커 키가 작아 얼굴이 파래 얼굴이 시커매 얼굴이 하얘 뭐 이런 거 변이 한 형질의 개체의 형질의 차이 변이 세 번째 같은 종류에 속하는 생물의 변이가 다양하면 환경이 급격하게 변하거나 전염병이 유행하더라도 그 변화에 적응할 수 있는 생물이 있어 멸종할 확률이 높을까 낮을까? 낮겠죠. 왜냐하면 다양한 형질을 가진 다양한 개체가 존재했다면 형질이 다양했다면 오케이 자 생물 분류는 다음번에 들어갈 거예요. 왜냐면 분류도 할 얘기가 되게 많으니까 근데 여러분이 지금 그렇다면 여기를 풀어주세요. 방금 설명했던 부분 중에 56쪽 1번에 56쪽 1번부터 그죠? 1번부터 지금 풀어버리면 숙제는 많지 않을 것 같아. 7번까지 한번 해줘봐. 1번부터 7번까지.
어렵나요? 할만한가요? 아닌가요? 뒤에 있는 실력 확인 문제는 더 할만하지 않을 건데 어떡하지? 도와줘야 되겠다. 일단 바나나 나와 있는 그거부터 좀 해보라고 했어. 7번까지. 자, 볼게. 1번. 생물 다양성에 대한 설명으로 고른 거를 보기에서 골라봅시다. 자, 기억. 생태계 다양성이 높은 지역, 즉 환경이 다양하단 말이지. 거기는 종 다양성도 높게 나타난다. 맞을 것 같으니까. 맞아요. 맞겠죠? 환경이 다양하니까 거기에 적응한 생물도 많겠지. 자, 두 번째. 이 환생태계에 얼마나 다양한 종류의 생물이 살아가는지를 뜻하는 거. 자, 다양한 종류, 종수네. 그러니까 종 다양성이지. 종수. 그래서 땡. 자, 디귿. 같은 종류 생물을 이루어진 무리의 다양한 유전적 특징이 나타나는 걸 유전적 다양성, 유전자 다양성. 맞네요. 기억. 디귿 4번. 자, 가와 나가 있습니다. 딱 보면 이거 지금 종 다양성 물어볼 문제겠지. 종수. 근데 가하고 나 봤을 때 A, B, C, D 4개 종이 다 있어 없어? 있어. 자, 4개 종, 동일하게 4개 종을 갖고 있는 건 그건 종 풍부도가 똑같다 이거야. 종 풍부도도 같아. 4개 종 A, B, C, D가 다 있는데 보니까 가보다 나가 A종이 되게 우점해. 되게 뒤지게 많아 A종은. 근데 가는 고루 있어. 그죠? 여러분 80 또는 100 똑같이 거의 비슷한 성적을 갖고 있는 거죠. 그래서 종 다양성 누가 더 좋아? 가가 더 좋아. 가십니다. 따라서 봅시다. 답은 3번 되겠죠? 3번이죠, 3번. 식물 종수는 자, 가와 나 둘 다 똑같고 A의 개체수가 나가 훨씬 더 많잖아. 우점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3번만 맞습니다. 3번만. 자, 3번 갈게요. 위도에 따라서 서식하는 포유류 종류입니다. 이제 자료 분석이죠, 위도. 근데 우리 북반구랑 남반구로 나뉘어져. 그죠? 그래서 적도 0도를 기준으로 북위로 쭉 올라가고 극지방으로 가면 적도 0을 기준으로 남반구로 쭉 올라가는 거야, 숫자가. 그러면 중간 적도 쪽이 훨씬 더 포유류의 종수가 엄청 다양했죠. 당연히 적도 쪽이 열대 우림 지역으로 되게 환경이 원활하고 따뜻하고 일정한 환경이 유지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생물종이 열대 우림 지역에 되게 많아. 식물도 많고 동물도 많고. 자, 그럼 포유류의 멸종 가능성은 적도가 극지방보다 높다. 멸종이 뭐야? 종이 다양하지 않아서, 환경이 다양하지 않아서 이거죠. 멸종 가능성이 높나? 적도 쪽이? 아니죠. 오히려 종수가 적은 저기 위도 60도 또는 저기 남반구 쪽에 위도 40도 쪽이 훨씬 더 멸종 위기가 더 많겠지. 따라서 기억은 틀려. 기억 꼬르면 안 돼. 기억 틀려. 그다음 니은. 포유류에 속하는 종의 수는 적도가 북위 20도보다 적도 0도랑 북위 20도로 비교를 하면 속하는 종수가 적도가 더 많다. 맞죠?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북반구에서 위도가 낮을수록, 즉 위도가 낮다는 말은 쭉 위도 수치가 거의 60, 40, 20, 0으로 수렴하는 거거든. 위도가 낮다는 말은 적도 쪽과 가깝다 그 말이야. 오케이? 위도가 낮을수록 북반구에서. 그러면 포유류의 종 다양성은 낮아지는 거야, 높아지는 거야? 위도가 낮을수록 적도와 가까울수록 종 다양성은 높죠. 낮은 게 아니죠. 높아요. 그래서 많이 틀린 것 같아. 그지? 그래서 그냥 단순하게 판단하면 안 되고 국어적으로 해석을 해서 자, 종 다양성은 더 적도 쪽에 가까울수록 위도 0도에 가까울수록 훨씬 높아집니다. 그래서 디귿 틀려요. 누구로 맞아? 2번. 함정에 빠지면 안 돼. 됐죠? 페이크 빠지면 안 돼. 국어 잘 판단. 자, 다음 4번. 변이에 대한 설명. 변이는 형질의 차이. 개체마다 나타나는 각각의 형질의 차이. 근데 변이는 동물한테만 나타날까? 아니야. 식물도 있고 세균도 있고 곰팡이도 있어. 그래서 기억 땡. 니은. 변이가 다양할수록 생물이 멸종할 확률이 낮다. 맞아요, 틀려. 변이가 다양할수록.
그쵸? 한 종류의 패턴만 있는 것보다 다양하게 여러 개 있을 때 멸종 확률이 더 낮죠. 맞아요. 한 종류 생물 사이에서 조금씩 서로 다른 특징을 나타내는 거다.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같은 종 사이 개체 간 형질의 차이. 그걸 변이. 니은 디귿 답 몇 번? 4번. 5번 갈게. 무당벌레의 다양한 무늬입니다. 무당벌레 다양한 무늬는 누구 때문에 나타나? 종수가 많아서 그래? 유전자가 다양해서 그지 변이 그죠? 그래서 생물 개체 사이에 나타난 서로 다른 특징을 변이 원인은 유전자 차이죠. 잘했어요. 변이라고 쓰면 되고요. 다 동원했던 건 변이. 아 돌연변이라고 했어? 오늘 수업을 잘 듣긴 했나봐요. 근데 돌연변이보다 그냥 전체적인 원래 내가 가지고 있던 정보의 차이에서 표현됐을 수 있으니까 변이라고 쓰는 게 맞아요.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건 아니니까. 갑자기 달라졌어요. 이런 표현은 아니기 때문에. 됐죠? 그래서 변이가 맞습니다. 자, 그 다음에 6번 같이 했었죠? 6번 답 1번이었어요. 6번 정말 소중한 문제입니다. 자, 7번 갈게요. 자, 이게 종 다양성과 유전자 다양성 둘 중에 뭐가 중요하냐라고 표현하는 건데 지금 봐봐. 바나나. 혹시 여러분 바나나 씨 있는 거 알아요? 바나나 씹을 때 퇴하고 버린 적 있어, 씨를? 그런 적 있어? 바나나 먹을 때? 오빠는 야생에서 살았었나 봐. 있어? 없어. 근데 지금 현재 바나나는 그 씨를 되게 퇴화시켜가지고 가운데 약간 시커먼 거 있죠. 그게 씨야. 씨가 있었던 흔적이야. 근데 실제 야생 바나나는 거기에 큰 씨가 있었다. 근데 이제 얘를 막 여러 품종 개량을 막 하다 보니 이제 소비자가 막 바나나 먹을 때마다 막 우둘투둘한 씨를 다 뱉어내면 얼마나 불편해. 너네 귤 먹을 때마다 씨 뱉어낸다고 생각해봐. 얼마나 불편해. 귤도 개량이 된 거고, 그지? 그 다음에 뭐도 바나나도 개량이 돼서 가운데 씨가 있었던 흔적만 현재 남아있는 거야. 근데 소비자가 좋아하는 단일 품종에 해당한 딱 하나만 계속 처음에 재배를 했어. 지금도 약간 그러긴 해. 근데 하나만 재배를 하다 보니 그 재배했던 그 품종이 그 뭐였냐면 여기 지금 여기는 안 나왔는데 하나의 그 뭐지? 그로미셀 종이라고 하는 형태의 품종 하나만 재배를 했어. 가운데 씨가 약화된. 근데 걔가 갑자기 거기에 병해충이 오는 일이 생긴 거야. 그랬더니 우리가 좋아했던 소비자가 좋아했던 그 품종을 막 병해충이 와가지고 뭐 더 이상 먹을 수가 없게 돼버렸어. 오케이? 그래서 그 이후에 다시 품종 개량해가지고 겨우 얻어냈던 다른 걸 얻어서 우리가 지금 먹고 있는 거거든. 근데 한 종류의 품종만 계속 우리가 선호해서 만약 줄기나 뿌리나 이런 걸 통해 계속 번식을 시키다 보면 그 단일 품종 하나만 있었을 때 거기에 해당하는 병해충이 확 와버려. 그럼 더 이상 그걸 못 먹게 돼버리겠지. 그래서 되게 다양하게 종수를 오랫동안 다양하게 유지시킨 게 엄청 중요한 거야. 오케이. 그래서 급격한 환경 변화에 살아남기 더 적합한 번식 방법은 봐봐. 씨를 통해 번식하는 걸까? 그 다음에 줄기의 일부를 자르서 번식하는 걸까? 씨야, 씨. 줄기 일부는 걔가 똑같은 정보를 가진 걸 그대로 카피해서 체세포 분열로 배양하는 거고, 씨로 번식시키는 건 유전 정보가 좀 다양해진 상태에서 번식을 시키는 거니까 환경 변화에 살아남을 확률이 조금 더 유리해. 씨는 정보가 다양해서. 숙제 내줄게. 좀 어려울 거야. 어렵지만 한번 해봐. 고생했어. 자, 60쪽 봐봐. 실력 강화 문제. 60쪽에 1번에서부터 우리가 지금 먹이 사슬까지 하긴 했지만 종의 분류는 아직 안 해서 60쪽 딱 한쪽만 내줄게. 근데 난이도가 좀 있어. 근데 꼭 해봐. 네 문제 숙제 있어. 네 문제. 60쪽 혼자. 60쪽 혼자. 숙제입니다. 60쪽.